아, 오늘 강의는 문학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요, 그 매체, 다양한 매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문학이 재밌었습니다. 구전부터 해가지고 제 어린 시절에 제 어머님께 들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전부 문학입니다. 근데 요새는요, 사람들이 문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학 관련 강의를 시민자유대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 쪽에서 많은 문학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장복동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잘 성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시민자유대학을 좀 언급했으니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전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조직입니다. 서울에는 자유시민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관조직이고 1년 예산이 한 200억 가까이 됩니다. 관조직이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대단히 제약된 점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관으로부터 단 한 푼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 시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치비타스라고 하는 국민과 시민은 다르죠. 시민이 자유스러워지려면 이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학 강의라고 하는 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데 오늘 문학 강의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힘들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새는 문학 강의 같은 경우도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요 금방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의 글쓰기에 숨어있는 어떤 의미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에 행간에 감춰져 있는 그것보다는 스토리 위주로 가버려요. 서사 위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학 역시 하나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처럼 대단히 시각화되고 그 다음에 영상화되고 이래야만이 와닿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 아십니까? 여러분 강의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직접 교행이 이루어져야만 되는데요. 그러려면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르다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모르면 모르지 하면은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한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진짜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파상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뭐가 떠오르나요? 네? 여자의 일생. 또 네? 크게 목걸이. 또 대충 이 두 작품 정도면 끝납니다. 그런데 모파상은 세계적인 단편 작가로 일단 유명합니다. 안톤 체호프와 함께 세계적인 단편 작가입니다. 그런 작가거든요. 그런데 모파상이 프랑스 문학 속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알려져 있는 속에 남들에게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비평가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별로 모파상을 그저 고만고만한 작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모파상에 관련된 비평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그 조명들이 이루어졌던 두 해가 있습니다. 그게 1969년과 1993년이에요. 1969년은 모파상 탄생 100주년이었고요. 1993년이 사망 100주년이었습니다. 제가 1989년에 유학을 갔어요. 프랑스로. 가서 원래 모파상을 전공하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모파상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유명한 작가가 프랑스에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많은 연구가.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작가보다 이 작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연구되어 있지 않은 만큼 제가 원래 그 선택하려고 했던 작가는 오노레 발자크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얼마나 많은 다작을 했던지요.
제가 평생 읽어도 못 읽을 만큼 다작을 했어요. 그 읽는다는 게 연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외국인이고 유학 가서 그 많은 작품 다작을 한 작가를 제가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건 말 그대로 외국인이 와서 그만 고만고만하게 한 작가를 연구하고 돌아오는 그 정도밖에 끝나지 않겠더라 이거죠. 사람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한다면 저도 그 작가의 연구사에 있어서 어떤 한 점을 찍고는 싶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찍는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연구하는, 그러니까 그쪽 프랑스 쪽에서 뭔가 공헌을 해야만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잘 알려져 있지만 많이 접근되지 않은 그런 작가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연구하는 이 시기부터 해가지고 특히 제가 96년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93년이 모파상 사망 100주년이었는데 그때 그 시기에 제가 논문을 쓰고 있었고요. 모파상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모파상이 세계적인 지명도를 갖추고 있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 해에 갑자기 연구라든지 아니면 활발한 이 작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을까? 그것은요, 말도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요, 프랑스 지성계의 편견입니다. 대표적인 작가로 장 폴 사르트르와 앙드리 ዥ르가 먼저 유명한 작가죠. 장 폴 사르트르하면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파상에 대단히 경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19세기에 모파상을 중심으로 보면은 그를 감싸고 있는 몇몇 그 유명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마담 보바리 부분을 썼던 규스타브 플로베르가 있죠. 뭐 사실주의 대가입니다. 그다음에 자연주의 대가라고 하는 에밀 졸라가 있죠. 여러분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의 차이점은 뭐죠? 이처럼 저 혼자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저는 약장수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사실주의와 자연주의 차이점은 뭘까요? 사실주의의 과학적 방법론을 같이 해서 자, 과학적 방법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자연주의는? 자연주의가 과학. 자연주의가. 네. 사실주의는? 주관적. 네, 주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주의는, 자연주의는 극단적 사실주의가 자연주의예요. 둘 다 사실주의의 맥락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 이전에는 낭만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죠. 낭만주의는 뭡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인물을 묘사할 때, 얘가 두세 살, 요새는 두세 살 얘가 미운짓하죠. 성장이 빨라가지고 한두 살짜리, 한 살짜리 얘라 얘기할까요? 얘들 보면 천사 같죠. 그렇죠? 방긋방긋 웃고요. 한 살이라도 말 안 듣나요? 한 5, 6개월 내에 이쁘죠? 자, 낭만주의 쪽에서는 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편적인 그런 미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다 아름다운 거죠. 아니면 주인공을 얘기할 때 여러분 주인공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낭만주의에서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때는 히어로나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이 히어로예요. 이 주인공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사실주의로부터 넘어가요. 그래요. 그 이전에는 백마를 탄 왕자죠. 낭만주의에 나오는 여성은 아름답습니다. 주인공은 화장실도 가지 않아요. 여성은 이슬만 먹고 삽니다. 여러분 전부 그 작품을 한번 봐보세요.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다루요. 대신에 사실주의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죠? 자연주의로 넘어온다는데, 자연주의에서 대표적인 작가로 에밀 졸라의 목로주점을 좀 얘기해 볼까요? 목로주점에 나오는 여주인공 쉐르베즈가 아름답게 생겼죠. 어린 나이에 남불 프로방스 지방에서 랑티르와 함께 얘를 그래서 어린 나이에 둘을 낳아가지고 빠르고 도망을 왔어요. 도망을 왔는데 오자마자 남편이 바람을 났어요. 앞집에 있는 다른
가게 주인 거기 여동생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르베즈가 그 남편을 기다리며 싸구려 하숙집에서 기다리다가 잠 한숨 자지 않고 새벽녘까지 울다가 아침에 도트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굴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쉐르베즈를 묘사할 때 이 아름다움이 밑에 턱선으로 올 때 중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리를 절어요. 주인공 여중이 다리를 줍니다. 또한 어떻죠? 아주 뭐 비참하게 뭐랄까 랑띠한테 버림받고 난 뒤에 꾸꾸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함석쟁인데 이 남자가 처음에는 성실하게 일을 하죠. 그 사이에 나나라라고 하는 딸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꾸꾸가 이제 함석쟁입니다. 그런데 병원 공사를 하다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요. 그런데 놀고 먹는 게 이게 맛을 들입니다. 놀고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공공에 시달리게 되죠. 그러면서 여자가 다시 이제 일을 해야만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도망갔던 랑떼가 돌아오는데 한 집에 랑떼를 다시 불러들이게 되고 꾸꾸하고 함께 한 집에 또 살게 돼요. 낭만주의에서는 그런 게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주인공이랑 그렇지 않죠. 바로 이렇습니다. 자, 과학적이라는 표현을 했죠. 여기서 나온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현실에 근거해서, 그래서 리얼리즘이죠. 사실입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그리고 제가 극단적 사실주의가 자연주의라고 얘기했죠. 자, 소설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게 자연주의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르베즈가 랑띠로부터 벌받고 꾸꾸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태어난 딸 나나. 그 나나가 이제 그 제르베즈는 말 그대로 계속 무너져가다가 마지막에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창녀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자, 이 소설은요, 졸라의 소설은요, 루공 마카르가의 총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나나 어린애가 다른 소설 나나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나나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소설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고 했죠. 뭐냐면 과학에 근거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과학적 실험을 하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엄마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얘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나가 처음에 나나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딴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우리로 따지면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는 배우입니다. 배우.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 엄마의 전철을 밟아 마지막에 길거리에서 알코올 중독자로 몸을 팔다가 죽어갑니다. 똑같이 실험하듯이 과학에 근거해서 유전이란 생물학적으로 한번 태어난 유전, 생물학적 환경은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극단적 환경까지 얘기해버립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낭만주의와 좀 전에 했던 사실주의, 자연주의 이것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모파상을 플로베르와 졸라의 사실주의와 자연주의 작가의 중간 정도에 있는 그들의 글쓰기를 모방하는 그 정도의 작가로 치부를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프랑스의 비평, 대학 비평이 가장 강합니다. 대학 비평에서 물론 교수들이 비평을 하니까요. 이게 대학 비평이 전 세계 프랑스의 문학 비평을 이끌고 있죠. 대학 비평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파상이 고만고만한 작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 가서 그런 작가를 만난 거고, 그 전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여자의 일생과 비계덩어리 마냥이 짧은 순간을 살고 갔는데 43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작품을 썼어요. 기행문도 많이 썼고요. 신문에 많은 연재를 했죠. 그 다음에 그 회화 비평도 있습니다. 그림 비평도 있고요. 단편작과 중편작과 그 다음에 장편도 썼고요. 장편도 많이 썼고요. 그렇습니다. 자,
먼저 쥐드부터 얘기를 할게요. 쥐드 하면 조문문 생각나죠? 조문문. 이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194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어요. 지금은 앙드레 쥐드의 문학적 위상은 어떨까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적 위상을 얘기할 때 앙드레 쥐드 연구한 사람이 많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대작가가 지금은 잘 연구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때의 작가였다는 얘기.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공을 초래해가지고 살아남은 작가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과거의 중세 작가 뭐 그때 썼던 작품이 지금까지 회자된다든지 아니면 17, 18세기 작품이 뭐 지금까지 회자된다든지 많이 일으킨 작가들 그런 작가들. 근데 쥐들은 지금은 많은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르트르는 많은 접근을 하죠. 물론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아마 사회운동가이고 뭐 엄청난 작가이죠. 1964년에 노벨 문학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못 받았잖아요. 수상했으면 받았죠. 선정이 됐는데 선정되면 받는데 왜 못 받았을까요? 지가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 안 받은 것을 나중에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후회하죠. 그냥 한번 개봉 잡아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개봉 잡은 거예요, 진짜. 안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받겠다고 했는데 이미 지나가는 거죠. 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파상의 리얼리즘과 졸라의 리얼리즘을 조금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졸라 아십니까? 에밀 졸라. 어떤 작품이죠? 제가 그러니까 문학 강의가 좀 힘들다는 게 이거예요. 얘기하려면 다른 작가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다른 작가에서도 막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작가들을 작품 몇 편씩은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작품을 꽤 많이 읽었고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시절만 해도 딱 입학하는 순간에 인문대 학생이라면 저도 인문대 나왔으니까요. 들어오자마자 이런 작품을 읽어야 한다고 학교에서 그게 나와 있었어요. 작품을 읽고 학우들 간에 토론도 하고 이런 동아리도 많았었고요. 근데 요새 학생들은 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장 강의에서도 이제 이런 작품 얘기가 나오면 금방 합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거죠. 그래서 졸라하면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던 목노주전부터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작가이니까요. 제가 자주 농담하는데 썰렁하다는 걸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에밀 졸라 세계 부르주아의 초대 회장입니다. 얼마나 엄마를 졸랐으면 에밀 졸라. 너무나 여러분들 진지하게 강의돼서 살짝 했는데 역시 썰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모파상의 리얼리즘은 에밀 졸라식 리얼리즘과는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제가 이걸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졸라는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느냐? 이러십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가 이거죠. 먼저 삼각형으로 제가 그려봤습니다. 이 제일 위를 일관성 효과라고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뭐냐면 작가가 자기가 독자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품 속에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하는데 이 앞에서 처음에 버벅대면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조졌구나. 강사 잘못 선택했구나. 이 앞에 강의를 와서 좋은 강의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오늘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는 그렇습니다. 강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중 강의라고 하는 게 초반에 한 5분 안에 결판이 나요. 저처럼 문학 강의하고 교수 있게 없는 그런 별 의미 없는데 대중 강의라고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할 때 5분 안에 끝납니다.
그때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휘어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휘어잡는다는 게 현란한 말씀 없이 하는 것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했으나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명함에다가 막 내가 무슨 평통창후에 무슨 유언 뭐 간사 왕창 써갖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러죠? 내 말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설득의 효과가 있거든요. 바로 제가 그래서 전남대 교수 하나만 넣으면 여러분들이 아 그냥 교수구나 했는데 옆에다 슬러시하고 시민자유대학 학자 하나를 더 넣었던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 말을 오늘 강의하는데 믿어주시라는 얘기였습니다. 더 넣을까 하다가 더 넣으면 여러분들이 아 짜잔한 게 지 자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할까 봐서 딱 두 개만 넣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일관성 효과라는 거죠. 내가 일관성 있게 뭔가를 내보내면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라는 자기 작품에다가 자, 라 베트 위멘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이 인간 야수라는 작품입니다. 국내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떤 얘기냐면 자, 주인공 랑띠에 조금 전에 제가 제르베즈 목록집에 놨던 랑띠 있죠? 그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성씨가 랑띠니까 랑띠인데 그 부모의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말 그대로 어떤 결국 살인을 저지르는 그쪽으로 범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유전 좀 전에 얘기했던 과학적 접근을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자 유전에 의해서 얘는 못 벗어나는 걸 또한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작품에 특히 묘사도 뭔가 자 라 베트 위멘이라고 하는 작품은 철도 공무원 얘기입니다. 랑띠가 그 기차 안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여성이 살인 사건을 벌어지는데 그 사건에 그 여자를 그 안에서 그 여자와 만나게 돼서 두 사람이 눈이 맞는 겁니다. 불륜을 저지르면서 이 여자의 남편을 세브린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남편을 죽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자면 잠깐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고 이 안에서 철도에 관한 그리고 철도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완전 침묵이면 뭐 전문 용어 수없이 나와 사람들이 느끼면서 지구가 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자들이 질려가지고 내 말 이겨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설득이라는 놈이에요. 이게 졸라식 사실입니다. 자, 인간중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철도와 기차와 관련 전문정들이 무지무지하게 나오죠. 바로 이거. 자, 좀 전에 랑때는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와 게으름뱅이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꾸뽀입니다. 그 사이에 태어났지만 거실하게 살아가는 주인공 꾸뽀가 아니라 랑때입니다. 같이 도망갔던 그 유전적 성향 때문에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작품이죠. 자, 그렇다면 모파상의 얘기가 있습니다. 모파상의 작품은 뭐냐? 졸라처럼 많은 걸 얘기해가지고 독자를 설득시키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주 대칭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앙드레 슈드나 사르트르가 얘기했던 이 작가 사이에 있던 고만고만한 작가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완벽한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작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졸라가 최대한의 리얼리즘이라고 한다면 자 이런 용어들을 어디서 나와? 제가 만든 용어들입니다. 제가 만든 용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순간 제가 만들었다는 순간에 여러분들 지금 시선을 보니까 엄청나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광고에서도 그래요. 광고에서도 그러니까 정보 전달을 지향하는 광고가 있죠. 감성적 광고가 있고요. 정보를 전달하는 광고. 특히 성향이 독일 쪽 광고가 그래요. 파워포인트 이거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이것은 어떤 그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약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약은 무슨
독일 어디 연구소에서 누구 박사가 뭘 해가지고 검증해서 나온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독일식 접근 방식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라든지 이쪽 광고는 적게 말해요. 아주 함축적이고 은유해요. 이 광고 얘기를 그냥 빠르게 해요. 모파상의 글쓰기 방식이 이렇다. 제가 논문을 썼던 겁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통과할 때는. 그래서 최소한의 리얼리티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파상의 글쓰기가 제가 여기서 말하는 단결의 미학의 글쓰기. 그래서 이걸 생각을 읽어야만 돼요. 모파상 작품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린다면 많은 걸 놓치고 줄거리 위주로 보기만 한다면 많은 걸 놓친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비계덩어리 얘기했으니까요. 비계덩어리만 하더라도 비계덩어리의 주인공 비계덩어리죠. 비계덩어리. 별명이 비계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비계덩어리가 이 작품에 보면요. 그 전쟁의 이중성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죠. 이게 재밌는 것은요. 전쟁이 프로시아와 프랑스가 독일한테 프로시아한테 점령을 당하고 당하게 되죠. 2차 세계대전 때. 근데 프로시아 전쟁 때 그때 이 전쟁이라고 한 게 프랑스와 프로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자기 내부의 전쟁을 해요. 그 전쟁이 이중성입니다. 또 하나의 전쟁의 이중성은 성의 전쟁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남녀노소 특히 여성까지 나서서 이 적을 청소해야 한다고 했는데 적들이 빠져나간대. 적 장교 프로시아 장교가 비계덩어리를 나에게 하룻밤 저녁에 하룻밤 보내게 해준다면 너희들 나가게 해주겠다. 처음에는 비분 관계를 합니다. 일단 나중에 어떻게 해서 내일 보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성의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읽어버리고 가버린다면 놓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파상 작품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요. 가족한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가족한테 뭐 떠오르세요? 유대가. 좋습니다. 네? 화목. 네? 혈연.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다 나왔습니다. 어떤 한 분은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시선을 피하시는 분인데요. 선생님,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아버지? 아빠. 네. 이런 모습이죠. 화목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유대가 이런 거. 제가 보니까 이거 인터넷에서 제가 찾은 거예요. 앞자만 따지면 셈리가 되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에 초성만 딴 거라고 누군가 써놨더라고요. 근사한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셈리라고 하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것은 울타리자, 신의 성실, 페이스고요, 에드밴테이지고요, 에드보케이트고요, 메이처, 성숙이고요, 메인테넌스고요, 그리고 아이덴티티입니다. 가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어떤 한 선생님이 얘기했던 혈연을 얘기했죠. 혈연이 얘기했다면서요. 그것은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 보세요. 제가 이제까지 본 게임 중에, 드라마 중에, 만약 저는 문화를 합니다. 문화 쪽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문화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드라마가 어떤 게 유명하다든지 하면 그걸 다 봅니다. 집사람 그걸 빈자에 저보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좀 먹어가니까 눈물도 말하지 않고 눈물 칙칙 짜면서만 집사람이 저를 보면서 즐거워. 드라마 내용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드라마를 하루아침 계속 연장으로 보라면 저 절대 안 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거 다 보라고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하루에 다 봤습니다. 학교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저는 지금 강의가 없습니다. 자, 아파가지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라 뭔
어디 가야만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다 전화해서 저 아파서 못 나가요. 아프니까 안 나간다면 믿어주죠. 그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갔어요. 나아졌어요. 자, 거기서 누구죠? 강세배가한테 구슬 측에서 저주죠. 걔 이름이 누구죠? 지영입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에 강세배가 그때 하는 얘기거든요. 이름을 얘기하자고 해서 얘기를 할 때 강세배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 지영이가 지영이라고 해요. 성을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죠? 성이 없다고 그래요. 정체성 문제랍니다. 왜 정체성 문제가? 이 하나님 망가져버렸잖아요. 아버지가 딸을 겁탈냈거든요. 엄마를 죽였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인데 엄마를 매일 때렸고, 그리고 언젠가 엄마를 죽이고 난 뒤에 칼을 들고 있었고, 그런데 그날도 기도를 했고, 그리고 때리고 난 뒤에 딸을 선폭해놓고, 그리고 또 기도를 내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엄마를 죽인 날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까마다고.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죠. 죽이고 난 뒤에 그 얘기를 강세배가한테 얘기해 주면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자기 성이었다고. 여러분, 그 영화에서 가족의 문제만 가지고, 정체성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금방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보면 분석적이에요. 지영이가 잘 보이는 번호가 수인번호처럼 몇 번이죠? 2 몇 번이나 될 겁니다. 1, 2, 6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해요. 일자가 들어가면 전부 악인들입니다. 1번이 5일남. 오징어 게임의 1번 남자, 5일남.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01번 누구죠? 허성태. 깜짝 괜찮습니까? 완전 더블했습니다. 외국에서요, 난리가 났어요. 허성태한테 17kg을 늘렸거든요. 그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허성태가 101번이고요. 그런데 지금 2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악인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게 성기훈의 동네 후배, 갑자기 조상우 200 몇 번입니다. 200 몇 번인데 그게 이자가 들어가면 양쪽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정체성이 없는 쪽, 지역이 2번 200 몇 번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딱 보시면 끝나기 전에 제가 끝나면서 번호를 정확히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강의의 확실한 뒷마무리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덴티티가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러브,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위유입니다. 배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